우선 용어만 소개를 하면 이런 직선을 linear spline, linear spline equ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knots라는 게 영어 단어로 매듭이라는 뜻이죠. knots. 여기서 매듭이 어디에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매듭이 한 개고 그 매듭이 900km에서 매듭이 하나 있는 거죠. 리니어 스플라인에서는 매듭이 몇 개냐? 그 다음에 매듭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경우에는 매듭이 하나 있고 그 위치는 x가 900이라는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 식을 보면 x라는 변수가 오른쪽에 등장하고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 것은 x 빼기 not 매듭 위치의 x값. 그런데 매듭 이전에는 기울기가 하나고 그 이후만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니까 이것의 positive part를 취한 것이죠. x-900의 positive par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x가 900보다 크면 뭐 수식으로 쓰면 괜히 복잡하죠. 퇴각할 때만 작동하는 변수. 그러니까 퇴각할 때만 지금 퇴각하기 시작한 지 1km가 지났느냐, 2km가 지났느냐.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x가 900 대비 지금 얼마 더 왔느냐, x 빼기 900. 퇴각에 대해서만 정의되는 변수.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0. otherwise. 즉 퇴각이 아니면 작동하지 말고 퇴각한 지 지금 1km 됐느냐, 10km 됐느냐 이것만 재주라. 이런 변수가 바로 여기 적어놓은 x 빼기 900의 positive part. 저게 음수면 0, 양수면 그 값. 이렇게 정의하면 이 식은 마치 로그 y, 로그 생존자 수를 상수항과 x와 x 빼기 900의 positive part 이 세 개 변수에 대해서 중획이 분석한 것과 같겠습니다. 중획이 분석 우리가 공부할 거죠. 지금 웜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일단 보면 y축의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퇴각하기 전에는 x 빼기 900의 positive part 이 변수가 작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그걸 무시하고 앞에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진격할 때는 계수가 0.0012 x가 킬로미터로 측정했으니까 거기다가 계수에다 10을 곱하면 10km당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해석하기가 좋으니까 x를 10km로 잡아주면 10km당은 계수가 0.012 이게 퍼센티지 관계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1.2%. 즉 10km당 1.2%씩 마이너스니까 죽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100명이 10km 행군할 때마다 1.2명꼴로 진격할 때는 죽어나갔다. 이게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로 가는 900km 여정에 대한 통계적인 묘사죠. 이제 퇴각할 때는 잠잠했던 이 positive part 변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퇴각할 때의 기울기는 진격할 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0.0012에다가 퇴각할 때의 추가적인 additional slope 마이너스 0.0019를 더하면 결국 마이너스 0.0031이 돼서 그것을 해석하면 반대로 진군할 때와 달리 퇴각할 때는 100명이 10km 지나갈 때마다 진격할 때의 거의 3배에 가까운 3명씩 죽어나갔다. 이것이 나폴레옹 군대가 1812년 가을부터 겨울 초겨울에 걸쳐 모스크바로부터 퇴각할 때의
과정을 통계적으로 묘사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통계로 역사를 공부하니까 재밌죠? 기왕 역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여기 뭐 강의 교재에 없는 얘기인데 중세 시대 때 영국의 토지 대장을 보면 사람들의 토지 소유가 모여서 토지를 소유한 게 아니라 이쪽 마을에 길게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옆에 마을에 또 길게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뒷마을에 또 길게 토지를 가지고 있고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스테매틱하게 토지를 여기저기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데이터예요. 토지 대장을 분석한 중세시대 영국. 누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가지고 있으면 말이든 소든 쟁기로 땅을 가는데도 트랜잭션 코스트가 더 들 텐데 여기 한번 갈고 나서 그 소한테 저쪽 갈러 가자 그러면 소도 싫어하겠죠.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멍청한 주인 때문에 내가 저쪽까지 또 엑스트라 트래블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이야 보험회사가 있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리스크 해칭하는 게 가능하죠. 좋을 때 나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금융자산, 뭐 심지어는 주택, 건강 모든 보험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운에 의해서 불행이 닥치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리스크 해칭이 가능한 금융수단들이 존재하는데 뭐 심지어는 실업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식의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위험에 대해서 셀프 해칭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역에 따라서 일기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동네, 옆 동네, 뒷동네 여기에도 작황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토지를 분산 소유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이 발전한 이후의 토지 소유를 다시 봤어요.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연구자가 가질. 그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분산돼 있던 게 컨솔리데이트 모이는 걸 확인했죠. 바로 그러한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과거의 사람들도 현대 금융시장에서 보험을 이해하는 정도로 현명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통해서 역사를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사를 공부하더라도 통계를 하면 그렇지 않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게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사하는 아브너 그라이프라는 교수가 경제학 최고저널 AER에 퍼블리시한 논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산포도를 보면 첫 번째 있는 산포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지역, B라고 하는 지역, C라고 하는 지역 등 세 개의 지역에 사는 개개인들의 교육 수준과 소득을 조사해서 스캐터 플롯, 산포도로 표현한 것이죠. 점에다가 A, B, C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도시에서 나왔느냐 이걸 표현한 거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산포도는 A라고 써 있는 지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4명이죠. 그 4명을 애그리게이트, 집계한 거예요. 4명의 평균 교육 수준이 얼마냐. 4명의 교육 수준을 다 합쳐서 4로 나눠주면 되겠죠. 또 Y축은 4명의 평균 소득이 얼마냐. 4명의 소득을 합쳐서 4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것이 A 바로 표시된 오른쪽의 점이에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B 바, C 바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A 바, B 바, 그 다음에 another number, another character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면 두 변 사이의 관계가 어느 쪽에서 강해요?
오른쪽에서 강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연구자가 놀랍다. 내가 상관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교육 수준과 소득의 관계가 거의 1에 가깝다. 소득은 거의 100% 교육 수준만으로 설명이 된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공부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을 냈을 때 잘못된 거죠. 공부를 받는 주체는 개인이지 도시가 아니죠. 개개인이 교육을 받았을 때 개개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느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왼쪽 그림이 올바른 그림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상관계수가 계산해 보면 플러스겠죠. 그렇지만 뭐 1에 가깝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집계된 데이터를 씀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거죠.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첫 번째 수치가 맞단 말이에요. 개인이 교육을 받고 그 결과 소득이 얼마가 늘어나느냐. 이것이 학부모가 관심 있는 통계량이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통계량이죠. 도시가 교육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그림에 있는 그림을 통한 메시지는 내가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두 번째 그림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현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의 그림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왼쪽은 안 보여주고 오른쪽으로부터 계산한 통계치만 보여주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속기 십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속아왔을 오른쪽 그림 하나를 소개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1인당 국민소득을 조사해서 가로축으로 삼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행복지수 당신들 행복하냐 무작위로 뭐 100명 뽑아서 얻은 값들을 평균하고 그걸 세로축으로 삼고 그럼 대략 어떤 관계가 나타나요? 이런 관계가 나타나죠. 아프리카의 한 나라 못 살죠. 평균적으로 못 살죠. 뭐 사자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여전히 뭐 불행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일본 훨씬 다 잘 살죠. 뭐 아프리카의 사자, 남미의 어느 나라 뭐 열심히 축구하고 못 살지만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봐라,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 아니냐. 소득과 행복은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제 그 학자가 공교롭게 서울대학교 교수면 신문에서 또 받아다가 열심히 봐라,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소득과 행복은 관계 없다고 하지 않더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죠. 정말 이게 사실이면 왜 그 많은 나라들이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나요? 이건 전혀 무의미한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본 두 번째 그림이 무의미한 것처럼 행복을 느끼는 주체가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죠. 이런 그림은 전혀 의미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와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가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라는 게 전혀 무의미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두 가지 점에서 무의미한데 그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야 될 거고 국가별로는 문화적인 차이, 제도적인 차이, 인간 습성의 차이 이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차이라는 게 제3의 요인으로서 잠복해 있는 거죠. Confounding factor, 심슨의 paradox.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나라만 생각해 보죠. 잘 사는 나라 한 나라 선택하고 못 사는 나라 한 나라 선택하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봤더니
개인별로 조사한 소득과 행복지수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못 사는 나라에서 또 봤더니 역시 못 사는 나라에서도 개인과 소득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근데 내가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엉터리 그림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한 점, 평균점이죠.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한 점, 두 점만 보여주고 두 점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관계가 없던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굉장히 엉터리 같은 거죠. 두 가지 점에서 엉터리인데 첫째는 행복을 느끼는 주체가 국가가 아니다 개인인데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 두 번째는 첫 번째 국가와 두 번째 국가는 문화적인 면, 역사적인 면, 제도적인 면 이런 게 다 다른데 그걸 무시하고 비교했다는 거죠. 올바른 비교는 국가별로 통제 안 된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따로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심슨의 패러독스. 제3의 요인의 작용 이런 것들을 맡기려고 하면 따로따로 분석하면 됐던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분석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계를 보면 플러스죠. 여기서도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관계를 보면 플러스죠. 물론 어떻게 소득이라고 하는 게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돈은 더 많은데 가난한 이 사람보다 불행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돈은 많은데 만족 정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은 아닌 거죠.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추장아들이 할 일이 좀 더 많고 좀 더 행복할 거고 뭐 거기서도 축도로 일만 해야 되면 상대적으로 불행하겠죠. 굉장히 오래도 아니고 지금 아마 NBA 농구 선수일 것 같은데 이름이 마무테라는 선수가 UCLA 대학의 농구 선수였었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다. 그래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추장 아들이니까 미국 대학에 와서 농구도 하고 NBA 선수도 되고 그런 길이 있으니까 좀 기회도 많고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학 하면서 수학 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배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오용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게 늘 중요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운동화 가격과 교수의 월급의 관계를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타임시리즈 데이터를 써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뭐 0.9 막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뭐 운동화 가격이 오르면 교수 월급이 올라가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둘 다 올라간 것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제3의 요인이 잠복해 있으면서 교수 월급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고 운동화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갔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그래서 전 세계의 크로스 컨트리 데이터를 이용해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서 지난 20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그것이 Y. 지난 20년 동안 자유무역을 한 지표 X, 관세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입 쿼터, 무역 장벽 이런 것들을 지수화해서 자유무역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변수화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하거나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면 자유무역 지표가 높은 나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대체로 경제성장률도 높다. 이런 걸 가지고 자유무역을 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이런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들이 실험하듯이 동전 던져서 지난 20년 동안, 20년 전에 앞이 나온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뒤가 나온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채택하지 않고 이런 실험을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우리도 한번 경쟁해 볼 만하다. 자신이 있는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아직은 멀었다. 이런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시스테매틱한 차이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제성장률에도 차이가 났던 것뿐이죠. 따라서 자유무역 때문에 경제성장이 촉진된 거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얘기죠. 신발 크기와 독해력. 이 자료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통해서 모았으니까 대학생이 발 사이즈도 크고 독해력도 좀 뛰어나고 초등학생이 발도 작고 독해력도 떨어지는 거죠. 나이라고 하는 것,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해서 인과관계는 아닌 것이죠. 어느 학부모가 이런 관계를 발표한 학자의 말을 믿고 인과관계로 믿고 그냥 아침마다 자기 자식 발 늘리는 그냥 눈물겨운 노력을 하면 참 노력은 눈물겨운데 애는 애대로 고생, 뭐 효과는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뻔한 이해에서는 웃지만 심지어는 많은 정부 정책, 회사의 정책, 개인과 기업과 조직의 행동 이런 것들이 마치 어머니가 이런 엉터리 결과를 믿고 자식의 발을 늘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제대로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장 내용은 마무리를 하는데 5장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이런 함수식이 있을 때 x가 1이면 y는 a 더하기 b 곱하기 1에서 a 더하기 b가 되고 x가 0일 때 y 값은 a 더하기 b 곱하기 0 해서 a가 되고 따라서 둘의 차이를 구해보면 x가 1일 때의 y 값에서 x가 0일 때의 y 값을 빼면 b가 되죠. 따라서 이때 b의 의미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0에서 1로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걸 나타내겠습니다. 즉 양이 얼마나 변화했느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 y는 a 플러스 bx와 같은 이런 관계에서 b의 의미는 x가 한 단위씩 증가할 때 y가 몇 단위씩 그 양으로서 간격이 늘어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이제는 y 대신에 log y log y를 취해보면 x가 1일 때 log y는 a 플러스 b죠. x가 0일 때 log y는 a죠. 따라서 x가 1일 때의 log y 값과 여기 바 다음에 x equal 1이라고 쓴 것은 x가 1이라는 조건 하에서 log y 값이 어떠냐 이런 의미예요. x가 0일 때의 log y 값을 빼면 이 값이 b죠. 즉 이러한 식, 로그를 취하지 않은 식에서는 기울기 b라고 하는 것이 y의 절대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종속 변수, 좌변의 로그 변환을 했을 때의 x의 기울기 b의 의미는 로그 y의 차이죠. 그냥 y의 차이가 아니라 로그 y의 차이. 자, 이제는 이 식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x가 1일 때의 y 값은 이 식의 로그 변환을 역변환을 해주면 지수를 취해야 되니까 2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
x가 0일 때의 y값은 2의 a승이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b를 갖기 위해서 x가 1일 때의 y값을 x가 0일 때의 y값으로 나눠주면 2의 b승이 되죠. 이것으로 나누니까. 바로 이 식이 이 식과 동치의 식이죠. 같은 의미죠. 좌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b분의 a는 로그 a 빼기 로그 b.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건가요? 예. 여기에 로그를 취해주면 정확하게 이 식이 얻어지는 거죠. 즉 이 식은 이 식과 동치의 식이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는 b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아니라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은 b 값이 작으면, 앞서 나폴레옹에 의해서 b 값이 굉장히 작았죠. 0.0012 이런 식으로 b 값이 작으면 2의 b승은 1 플러스 b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이유는 이게 b고 이게 2의 b라고 하는 함수면 2를 지나면서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의해서 근사하면 이렇게 되는데, b가 0 근처면 작으면 이 구간에서 보세요. 원래 함수나 요거는 1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죠.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 함수나 거의 비슷해요. 물론 이제 이 멀리 가면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만 b가 0인 이 점 근처에서 로컬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 국지적으로 근사를 하면 이런 선형함수에서 잘 묘사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고 테일러 어프락시메이션이죠. non-linear 펑션에 대한 테일러 근사를 통한 선형 근사를 지금 0 근처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 소개하려고 그러면 수학을 더 소개해야 되니까 지금 그림 가지고 대충 말로 때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얻어지고, 이걸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좌변과 우변에서 이제 1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x가 0일 때의 y값에서 x가 1일 때의 y값을 빼주고 x가 0일 때의 y값을 빼주면 이게 같으니까 1을 빼준 거와 똑같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b가 되고, 이게 b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같지는 않고 대략 같죠. 통계학에서 대략 같으면 되죠. 뭐 수학도 아닌데. All models are wrong. 모든 게 어차피 인생에 정답도 없는데 대충 유용하면 된 거죠.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 뭐 정확하게 같지 않더라도 그냥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percent change in y. y의 퍼센티지 변화잖아요. y의 변화분을 원래의 y 값으로 나눴으니까요. 물론 100을 곱해야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100을 곱하면서 지금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돼요, 이제? 예. 그래서 통상 이런 회귀 분석을 했을 때 b가 0.12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로그 웨이지 레이트를 상수항과 레이버 유니언 더미 변수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했다. 레이버 유니언, 노동조합 멤버면 1 아니면 0. 그래서 계수를 구했는데 그 계수가 0.1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비노동조합원 대비 노동조합원은 0.10에 100을 곱하면 10%. 10% 정도 임금이 높다. 노동조합 프리미엄은 임금을 10% 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그런 경우에 이 계수가 마이너스 0.2가 나왔다. 그래서 의미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20% 정도 임금이 낮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그 변환을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